저는 미 해병대 대위였습니다. 냉철하고 강인한 정보장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택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엔 치열한 대립이었습니다. 작전 중 마주한 한 남자와 저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제가 평생 찾지 못했던 진짜 가치가 있었습니다. 총을 내려놓고 한복을 입기까지 저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땅에 남았습니다. 한 여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대한민국과의 인연,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4년 봄, 저는 한미연합 상륙작전 훈련차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 맥케이, 미국 해병대 정보장교로서 버지니아에서 자라 실전 중심의 유연한 전술을 몸에 익혔습니다. 32년간 군인의 딸로 그리고 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습하고 따뜻했습니다. 버지니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산이 보였습니다. 미국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첫 회의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군 장교들이 일제히 저를 봤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강민 소령, 작전 총책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전 계획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방식은 실전에서 융통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최강민 소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긴 한국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동맹국 장교에게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령님, 전장에서 계획대로만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최강민 소령은 단호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동석한 이수진 행정장교가 냉소적인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미군 측 동료 샤론이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한국치고는 잘한 거지 뭐.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훈련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최강민 소령은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체계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샤론이 따라왔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차피 우리가 주도권 잡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맹국을 무시하는 건 옳지 않아. 뭐 그렇긴 하지만. 샤론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최강민 소령과 계속 부딪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뀔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한 즉각 대응 전술을 제안했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최강민 소령은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사전 계획된 절차를 따릅니다. 즉흥은 위험합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소령님, 전장은 교과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강민 소령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고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변화를 거부하는 걸까요? 이수진 장교는 회의 내내 저를 관찰했습니다. 묘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맥케이 대위님. 이수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여기는 미국과 다릅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마세요. 경고 같은 말투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수진은 과거 최강민 소령과 약혼자 관계였다고 합니다. 파혼 후에도 그를 잊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게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걸까요? 오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해상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정보 분석팀을 지휘했습니다. 최강민 소령은 현장 지휘를 맡았습니다. 무전기로 지시가 오갔습니다. 이번 보트 좌연으로 5도 수정. 최강민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확하고 침착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파도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소령님, 기상 변화 감지됩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최강민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그는 제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병사들이 보트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샤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 소령, 고집불통이네. 훈련이니까 그런 거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저런 식으로 하다간 사고나. 샤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전기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3번 보트 전복. 반복합니다. 3번 보트 전복.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니터에 상황이 보였습니다. 고무보트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램프 불빛만 보였습니다. 구조대 투입. 최강민 소령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최소 5분,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판단했습니다. 장비를 벗어던지고 달렸습니다. 맥케이 대위, 어디 가십니까?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갑판 끝까지 달려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제가 소리쳤습니다. 병사 한 명이 보였습니다. 물을 삼키며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헤엄쳤습니다. 병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그때 옆에서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누군가 뛰어든 것입니다. 최강민 소령이었습니다. 그도 장비를 벗고 뛰어든 것입니다. 저쪽, 최강민 소령이 손짓했습니다. 다른 병사가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눈빛으로 소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병사를, 최강민 소령은 저쪽 병사를 구조했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파도가 계속 덮쳤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대위님, 여기.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밧줄이 던져졌습니다. 저는 병사를 밧줄에 묶었습니다. 끌어올려. 제가 외쳤습니다. 병사가 끌려 올라갔습니다. 저도 밧줄을 잡았습니다. 갑판에 올라왔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누군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강민 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최강민 소령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강민 소령이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느꼈던 적대감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묘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이수진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샤론은 멀리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최강민 소령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훈련은 계속됐지만 저는 자꾸만 최강민 소령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에게는 사소한 불편도 챙겼습니다. 식사 시간에 제일 늦게 먹었습니다. 병사들이 다 먹었는지 확인한 후였습니다. 새벽 훈련 전에는 직접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잠들 때도 그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미군에선 보기 힘든 리더십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마주쳤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십시오. 최강민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소령님은 왜 군인이 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강민 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최강민 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훈련 중에도 자연스럽게 협력했습니다. 대위님, 이 부분 의견 있으십니까? 최강민 소령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도 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장교는 이를 못마땅하게 봤습니다. 그녀는 회의 때마다 저를 견제했습니다. 맥케이 대위님 의견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냉소적인 말투였습니다. 최강민 소령은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장교, 동맹국 장교를 존중하십시오. 이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샤론은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엘리사, 너 혹시 그 소령한테 감정 생긴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제가 부인했습니다.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샤론이 웃었습니다. 그 정도 감정이면 전출 신청이나 해. 곤란해지기 전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샤론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최강민 소령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맹국 장교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훈련 종료 2주 전 저에게 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중동 파병 명령이었습니다. 3개월 후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명령서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샤론이 들어왔습니다. 명령 받았어?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게 됐네. 샤론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맥케이 대위 한국 주둔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함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미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원하면 1년 더 머물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샤론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더 있을 수 있대. 왜 그래야 하는데? 샤론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런 옵션이 있다길래. 설마 그 소령 때문에? 샤론이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후진국 훈련소야. 중동이 경력에 훨씬 나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샤론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경력만 생각하면 중동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며칠 후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산책하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강민 소령이었습니다. 네, 머리 좀 식히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강민 소령이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봤습니다. 훈련이 곧 끝나는군요. 최강민 소령이 말했습니다. 네, 2주 남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대위님께서.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소령님, 제가 한국에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최강민 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 말입니까? 네, 아시는군요. 들었습니다. 최강민 소령이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당신 같은 장교라면 우린 배울 게 많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러줘도 좋겠네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경력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함장에게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함장이 웃었습니다. 샤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쳤구나.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 길이라고 말입니다. 한 달 후 저는 주한미군으로 전환됐습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배정됐습니다. 서울 용산기지가 새 근무지였습니다. 최강민 소령도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한국군 측 담당자였습니다. 첫 회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게 됐군요. 최강민 소령이 말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매주 문화 수업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예절, 역사, 음식 등을 배웠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글이 어려웠습니다. 받침 발음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금방 늡니다. 최강민 소령이 도와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제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강민 소령이 웃었습니다. 어느 주말 최강민 소령이 제안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보시겠습니까? 네, 가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광장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냄새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건 빈대떡입니다. 드셔보세요. 최강민 소령이 사줬습니다. 뜨거운 빈대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외쳤습니다. 다행입니다. 최강민 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강민 소령이 직접 요리했습니다. 기지 근처 작은 식당을 빌렸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보겠습니다. 최강민 소령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된장을 풀고 야채를 넣었습니다. 두부와 호박이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최강민 소령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셨습니다. 얼마 후 찌개가 완성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십니까? 최강민 소령이 놀랐습니다. 맛이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서요. 된장찌개는 우리 어머니의 맛입니다. 최강민 소령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겁니다.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국물이 왜 이렇게 사람 같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을 걸었습니다. 남산을 올랐습니다. 궁궐을 구경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강민 소령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최강민 소령이 물었습니다. 제 고향에 가보시겠습니까? 고향이요? 네, 군산입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족을 만난다는 건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군산으로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2시간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보였습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군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최강민 소령이 말했습니다.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기와 지붕이 운치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 강민아.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최강민 소령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미군 장교 엘리사 맥케이 대위입니다. 어머, 예쁘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와요. 밥 먹었어요? 아직입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한국말 잘하네.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곧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밥, 국,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딸처럼 대해줄게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딸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강민이가 군대 갔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 자랑이에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식사 후 마을을 걸었습니다. 최강민 소령이 이곳저곳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자랐습니다. 아름다운 곳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뿌리입니다. 최강민 소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뿌리를 느꼈습니다. 땅과 사람과 역사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다음 주 이수진 장교가 최강민 소령을 찾아왔습니다. 소령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미군 장교일 뿐이에요. 이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최강민 소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샤론도 저를 압박했습니다. 엘리사, 본부에 보고 들어갔어. 무슨 보고? 내가 한국군 장교와 지나치게 친밀하다고. 샤론이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보고를? 나야. 내 장래를 위해서. 샤론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서울에서 한미 합동 군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국 고위 장성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최강민 소령도 초대받았습니다.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각국 국기가 걸렸습니다. 군악대가 연주했습니다. 훈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최강민 소령이 호명됐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최강민 소령, 한미연합훈련 공로로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최강민 소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훈장을 받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소령님.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강민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훈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작전이었으니까요. 최강민 소령이 말했습니다. 대위님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감사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소령님,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소령님 축하드립니다. 이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를 노려봤습니다. 맥케이 대위님도 계시네요. 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령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이수진이 최강민 소령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강민 소령은 팔을 빼냈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쏘아봤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수진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수진이 뭔가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저에게 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부적절한 대외 관계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가 했는지 알았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제 행적이 모두 검토됐습니다. 최강민 소령과의 만남도 조사됐습니다. 저는 당당했습니다. 저는 규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수군댔습니다. 샤론도 거리를 뒀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그때 최강민 소령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국군 지휘부에 항의했습니다. 엘리사 맥케이 대위는 모범적인 장교입니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됩니다. 양국 지휘부가 회의했습니다. 결국 조사는 종료됐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립니다. 공식 사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최강민 소령을 찾아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최강민 소령이 말했습니다. 대위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최강민 소령도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유창해졌습니다. 문화교류팀의 핵심이 됐습니다. 한미 양국 장교들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맥케이 대위는 이제 한국인이나 다름없어요. 동료들이 농담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민 소령과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등산을 갔습니다.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땀을 흘리며 정상에 섰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최강민 소령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땅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최강민 소령이 물었습니다. 대위님은 언제까지 한국에 계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겠죠. 그렇군요. 최강민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이수진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군 내부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습니다. 미군 여장교와 한국군 소령의 부적절한 관계,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왜곡됐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최강민 소령도 격분했습니다. 비겁한 짓입니다. 최강민 소령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이수진 장교, 당신이 한 겁니까? 증거가 있으십니까?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개인 감정을 군에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최강민 소령이 경고했습니다. 전 그저 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이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최강민 소령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식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엘리사 맥케이 대위와 저의 관계는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어떤 부적절함도 없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하십시오. 저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저는 규정을 준수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에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며칠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정됐습니다. 양국 지휘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두 장교는 모범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샤론도 변했습니다. 엘리사, 너 진심이구나. 뭐가? 그 소령에 대한 마음. 샤론이 말했습니다. 응.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쩔 거야? 계속 숨기고 살 거야? 모르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해 겨울 최강민 소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최강민 소령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민 소령이 말했습니다. 왜요? 저는 놀랐습니다. 군 내부 정치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최강민 소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녁 후 계획은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 생각입니다. 최강민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떠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위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강민 소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도 결정했습니다. 무엇을요? 미군에서 전역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귀화를 신청하겠습니다. 최강민 소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3의 전선은 여기니까요. 최강민 소령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당신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당신과 이 땅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최강민 소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전역 신청을 했습니다. 귀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샤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수진도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떠나기 전 짧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미군에서 전역했습니다. 최강민 소령도 전역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약혼식을 하고 싶습니다. 최강민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약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이 땅의 사람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최강민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마당에 섰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최강민의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집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올렸습니다. 군산 바닷가에서 작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미국에서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딸아, 정말 행복하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최강민과 악수했습니다. 내 딸 잘 부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강민이 격려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저는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강민은 보안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최강민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당신은?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좋았어. 최강민이 웃었습니다. 결혼 1년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제가 말했습니다. 최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응, 정말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최강민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 생명이 한미동맹의 진짜 상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농담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결실이지. 최강민이 웃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최강민은 매일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목소리 들려? 그가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렴. 저는 한국 국적도 정식으로 취득했습니다. 이제 나도 한국 해병대 가족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국적 증서를 받는 날 눈물이 났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샤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사 축하해. 소식 들었어. 고마워 샤론.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 정말 행복해 보여. 부럽다. 샤론이 말했습니다.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수지는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처음 안았을 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제가 속삭였습니다. 최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별이. 한국과 별 그리고 희망이란 뜻입니다. 최강민이 설명했습니다. 완벽해. 제가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최강민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진 담요였습니다. 이걸 덮어주고 싶어요. 최강민이 말했습니다. 너는 국경 없는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란다. 저는 또 울었습니다. 요즘 자주 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육아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한별이가 웃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방대학교 초빙 교수 자리였습니다. 한미 군사교류 프로그램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총장님이 물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한국군 장교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동맹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강의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고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경청했습니다.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한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걸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최강민이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최강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저는 그에게 기댔습니다. 한별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직 말은 못하지만 옹알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저기 봐. 제가 말했습니다. 뭐? 저 석양. 정말 아름답지 않아? 응, 아름다워. 최강민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별이도 하늘을 봤습니다.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별. 한별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 가족입니다. 미국 해병대 대위였던 엘리사 맥케이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은 최한별의 엄마, 최강민의 아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사랑이 저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한별이가 다시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눌러앉은 미국 여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최강민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탈까? 그가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입니다. 미국 해병대 막사에서 눈을 뜨던 제가 지금은 서울 아파트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 꿈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한별이가 제 품에 안기면 이것이 현실임을 압니다. 따뜻하고 무겁고 생생한 현실입니다. 아침을 먹으며 최강민과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에 있지? 응, 오후에 2시간. 제가 대답합니다. 한별이는 어린이집 가는 날이고
내가 데려다 줄게. 최강민이 말합니다. 이런 대화가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고 함께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명령만 받았습니다. 지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감사합니다. 한별이는 밥을 먹으며 장난칩니다. 한별아, 잘 먹어. 제가 말합니다. 싫어. 한별이가 웃습니다. 저는 웃으며 숟가락을 입에 넣어줍니다. 이 아이를 보면 신기합니다. 제 안에서 자랐던 생명입니다. 제 피와 최강민의 피가 섞여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한별이는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문화를 모두 가진 아이입니다. 가끔 한별이에게 영어로 말합니다. I love you, my baby. 한별이도 대답합니다. I love you too, mommy. 그리고 바로 한국어로 바꿉니다. 엄마 사랑해.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이 아이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키우며 배웁니다. 사랑은 국적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을 마치고 최강민이 한별이를 안습니다. 아빠랑 어린이집 갈까? 응. 한별이가 손뼉칩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제 가족입니다. 제가 선택한 가족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다녀와. 제가 말합니다. 응, 강에 잘하고. 최강민이 웃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저는 잠시 혼자가 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출근합니다. 차들이 지나갑니다. 저도 이 도시의 일부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가끔 돌아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여정을 말입니다. 부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최강민 소령과 부딪혔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달라졌습니다. 바다에서 함께 병사를 구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를 진짜로 봤습니다. 군복 너머의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의 원칙, 그의 따뜻함, 그의 진심을 말입니다. 언제부터 사랑했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제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포기했습니다. 미국 국적도 군 경력도 미래도 내려놓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선택이 저를 진짜 저로 만들어줬습니다.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입니다. 한국어 대화가 들립니다. 이제 다 알아듣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발음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공부했습니다. 최강민이 도와줬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강의도 합니다. 한국어로 한국 장교들을 가르칩니다. 뿌듯합니다. 제가 이만큼 왔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국방대학교에 도착합니다. 교수실로 들어갑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최강민과 한별이 사진입니다.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이들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제가 계속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강의 시간이 됩니다.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격려합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말합니다. 학생들이 앉습니다. 저는 강단에 섭니다. 오늘은 동맹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집중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눕니다. 미군 장교로서 한국에 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배웠던 것들을 전합니다. 동맹은 단순히 조약이 아닙니다. 제가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신뢰입니다. 문화와 문화의 이해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답합니다. 교수님은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학생이 묻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 땅과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학생이 미소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미소 짓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동료 교수가 들어옵니다. 교수님, 차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제가 대답합니다. 함께 카페테리아로 갑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동료가 묻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답합니다. 가족도 건강하고 일도 재미있고요. 부럽습니다. 동료가 웃습니다. 교수님 보면 항상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녁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열면 한별이가 달려옵니다. 엄마, 제 다리를 안습니다. 저는 한별이를 들어올립니다. 우리 한별이 오늘 어땠어? 재미있었어. 한별이가 신나게 말합니다. 최강민이 부엌에서 나옵니다. 왔어? 응. 제가 답합니다.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한별이는 어린이집 이야기를 합니다. 최강민은 회사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강의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합니다. 저녁을 마치고 한별이를 씻깁니다. 엄마, 책 읽어줘. 한별이가 말합니다. 어떤 책? 공주책. 저는 웃으며 책을 펼칩니다. 한별이를 무릎에 앉힙니다. 책을 읽어줍니다. 한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듣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한별이가 잠듭니다. 침대에 눕힙니다. 이불을 덮어줍니다. 잘 자, 내 사랑. 제가 속삭입니다. 방을 나와 거실로 갑니다. 최강민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저도 옆에 앉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습니다. 피곤하지? 아니, 괜찮아. 제가 답합니다. 오늘도 고마워. 최강민이 말합니다. 뭐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저는 그에게 기댑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TV도 켜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습니다. 이 침묵이 편안합니다. 가끔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한별이는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요? 저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꿈이 있습니다. 한미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두 나라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길 바랍니다. 제가 그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책을 쓸까 생각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한 여군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사랑을 찾았는지 말입니다. 쉽지 않았지만 가능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꿈도 있습니다. 한별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최강민도 원합니다. 한별이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가 말한 적 있습니다. 나도 그래. 제가 답했습니다. 언젠가 그 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밤입니다. 불빛이 반짝입니다. 이 도시가 아름답습니다. 이 나라가 소중합니다. 대한민국, 제가 선택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가족으로 맞아줬습니다. 최강민의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십니다. 이웃들도 친절합니다. 동료들도 존중해줍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준 한국에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준 최강민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엄마로 만들어준 한별이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좋은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제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선다고 말입니다. 국경도 문화도 편견도 넘어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뭐 생각해? 최강민이 묻습니다. 고마운 것들. 제가 답합니다. 당신, 한별이, 한국 모든 게 고마워. 최강민이 웃습니다. 나도 고마워. 그가 저를 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깁니다. 따뜻합니다. 안전합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선택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한별이가 웃으며 깨울 것입니다. 최강민과 아침을 먹을 것입니다. 강의를 하고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매일매일이 감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눌러앉은 미국 여군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냥 한국인 엄마입니다. 최한별의 엄마, 최강민의 아내, 그리고 이 땅의 딸입니다. 이것이 제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제 자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저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꿈을 향해, 미래를 향해, 사랑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별이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엄마는 너를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넜단다. 그리고 행복을 찾았어. 한별이가 물을 것입니다. 어디서요?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에서 너와 아빠가 있는 이곳에서 말이야. 밤이 깊어갑니다. 최강민과 저는 일어나 침실로 갑니다. 한별이 방을 지나칩니다. 살짝 문을 엽니다. 한별이가 곤히 자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최강민이 불을 끕니다. 잘 자. 그가 말합니다. 잘 자, 여보. 제가 답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어둠 속에서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내일도 이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잠이 듭니다. 평화로운 잠입니다. 행복한 잠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자는 잠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